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39절 현존재의 구조 전체의 근원적 전체성에 대한 물음, 이 부분을 낭독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6장 현존재의 존재로서의 염려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것들, 즉 현존재의 구조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현존재의 존재를 규정하는데 염료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체성에 대한 물음에 따른 규정인데요. 그 물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3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서로는 240쪽이고요. 낭독하겠습니다. 세계 내 존재는 하나의 근원적이고 부단히 전체적인 구조이다. 선행하는 여러 장에서 이러한 구조는 전체로서 또 언제나 이러한 전체를 근거로 삼아 그 구성적 요소들 세계, 자기 존재, 내 존재에 있어서 현상적으로 명료해졌다. 그 현상의 전체에 대한 처음에 주어진 앞서 내다봄은 이제 최초의 일반적인 윤곽지음의 공허함을 잃어버렸다. 일상성의 분석을 통해서 구체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구조 전체의 구성틀 및 구조 전체의 일상적 존재 유형이 지닌 현상적 다양성이 전체 그 자체에 대한 통일적인 현상학적 시선을 쉽게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선이 그러나 더욱 자유롭게 남아있고 더욱 안전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현존재 일반의 예비적인 기초 분석이 그것을 위해 노력했던 그런 물음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앞에서 제시된 구조 전체의 전체성이 규정될 수 있는가? 네. 개시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와 심정성과 말함이 말해졌고요. 이런 개시성의 일상적 유형으로 개시성을 일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퇴락이라는 존재 유형이 말해졌는데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현존재를 규정한다면 어떻게 규정되겠는가? 그 물음이 되겠습니다. 현존재는 현사실적으로 실존한다. 무너지는 것은 실존성과 현사실성의 존재론적 통일성 내지 실존성 애로의 현사실성의 본질적인 귀속성이다. 현존재는 그에게 본질적으로 귀속하는 심정성의 근거 위에서 하나의 존재 유형 기본을 갖고 있는데 이것 속에서 그는 그 자신 앞으로 데려와지고 자신에게 자신의 피투성이 있어서 계시된다. 심정성 위에서 피투성이 계시된다는 것이에요. 피투성은 그런데 각기 자신의 가능성들 자체인 존재자의 더욱이 자신을 가능성들 속에서 또 가능성들에서부터 이해하는 식으로 그러한 존재자의 존재 유형이다. 피투성은 존재자의 존재 유형인데 어떤 식으로 존재 유형이 되느냐 했더니 가능성들에서부터 자신을 이해하고 가능성들애로 자신을 기투하는 식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내 존재에는 근원적으로 용제자 옆에서의 존재는 물론 타인들과의 공동존재도 속하는데 그런 세계 내 존재는 각기 자기 자신 때문에 존재한다. 네, 중요한 말이죠. 자기 자신 때문에 운빌렌 자이너 젤부스트 여기서 자기 자신은 자신의 존재 또는 자신의 존재 가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존재 이유가 되겠습니다. 존재 이유 때문에 존재한다. 자기는 그러나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비본래적으로 세인자기 das Man selbst이다. 세계 내 존재는 언제나 이미 퇴락한 채로 존재한다. 현존재의 평균적인 일상성은 따라서 퇴락하면서 계시된 피투된 채로 기투하는 세계 내 존재로 규정될 수 있는데 이 세계 내 존재에게는 세계 옆에서의 존재 및 타인들과의 공동 존재에 있어서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 자체가 문제시된다.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 자체가 문제시된다. 존재 이유가 문제시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문제시가 된다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이네요. 현존재의 일상성의 이러한 구조 전체를 그것의 전체성에 있어서 파악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가? 현존재의 존재가 통일적으로 다음과 같이 곧 이러한 존재에서부터 앞에서 제시된 구조들의 본질적인 동일 근원성에 동일한 근원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 구조들에 귀속하는 실존론적 변형 가능성들과 한 가지로 이해 가능하게 되는 식으로 부각될 수 있는가? 이러한 통일적인 존재를 실존론적 분석론이라는 지금의 출발점의 지반 위에서 현상적으로 획득하는 하나의 길이 주어져 있는가? 네. 소극적으로 보면 다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구조 전체의 전체성은 현상적으로 요소들의 조립을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 이러한 조립은 하나의 설계도를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에게 현존재의 존재가 곧 존재론적으로 구조 전체 그 자체를 지탱하는 그 존재가 접근 가능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전체를 하나의 근원적으로 통일적인 현상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꿰뚫어 봄 속에서인데 그 통일적인 현상은 전체 속에 이미 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구조 요소, 세계, 자기 존재, 내 존재를 이것의 구조적 가능성에 있어서 존재론적으로 기초 지우는 것이다. 하나의 근원적으로 통일적인 현상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결국은 염려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통합적인 해석은 따라서 지금까지 해석된 것들을 주어 모으는 총괄함일 수는 없다. 현존재의 실존론적 근본 성격에 대한 물음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용제자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는 상이하다. 일상적인 주의 세계적 경험, 곧 존재자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로 향한 채로 남아있는 그런 경험은 현존재를 존재론적 분석을 위해 존재자적으로 근원적으로 앞서 내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체험들의 내재적 지각에게도 하나의 존재론적으로 충분한 실마리가 결여된다. 다른 한편 현존재의 존재가 인간의 하나의 이념에서부터 연역되어서는 안 된다. 현존재의 지금까지 해석에서부터 자기 자신애로의 어떠한 존재자적 존재론적 접근로를 현존재가 그 자신으로부터 유일하게 적절한 접근로로서 요구하는지가 끌어내질 수 있는가? 현존재의 존재론적 구조에는 존재 이해력이 속한다. 존재하면서 현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계시되어 있다. 심정성과 이해가 이러한 계시성의 존재 유형을 구성한다. 현존재 속에는 그 속에서 현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탁월한 방식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런 이해하는 심정성이 주어져 있는가? 만약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이 자신의 기초존재론적 기능에 대해 원칙적인 명확성을 보유해야 한다면 이러한 분석론은 자신의 선행적 과제의 곧 현존재의 존재의 명백한 제시의 성취를 위해 현존재 자신 속에 놓여있는 가장 멀리 도달하고 또 가장 근원적인 계시 가능성 들 중에 하나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근원적인 계시 가능성들 중에 하나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불안이라는 심정성인데요. 불안의 심정성이 가장 멀리 도달하는 계시 가능성입니다. 현존재가 그 속에서 자신을 자기 자신 앞으로 데려오는 그런 계시 방식은 그 속에서 현존재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단순화된 채로 접근 가능하게 되는 식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계시 방식 속에서 계시된 것, 즉 단순화된 현존재와 더불어 그 다음에는 찾고 있는 존재의 구조 전체성이 원소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원소적으로라는 말은 엘레멘타르의 번역인데요. 하이데크가 종종 찢어지지 않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운라이스바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자가 나눠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더 이상
갈라지지 않는 것이 원자이듯이 그와 유사하게 원소는 갈라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켜요. 바로 이런 원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현존재의 전체적 존재를 규정하는 개념인 염려라는 것이네요. 그러한 방법적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심정성으로 불안의 현상이 분석의 밑바탕에 놓여진다. 이러한 근본 심정성의 명확한 마무리 및 그것 속에서 게시된 것 그 자체의 존재론적 성격 규정은 그 속에서 게시된 것 그 자체의 현존재의 전체성이겠네. 현존재의 존재의 전체성. 그런 성격 규정은 퇴락의 현상으로부터 출발점을 취하면서 이전에 분석된 유사한 현상인 두려움에 맞세워 불안을 경계 설정한다.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은 특정한 세계 내부적 존재자이고요. 두려움의 이유는 현존재 자신의 특정한 하나의 존재 방식의 위협 때문이에요. 이 불안의 대상은 피투된 세계 내 존재이고요. 불안의 이유는 세계 내 존재의 가능성이라고 하이데거가 해설을 합니다. 불안은 현존재의 존재의 가능성으로서 그것 속에서 게시된 현존재 자신과 한 가지로 현존재의 근원적인 존재 전체성의 명확한 파악을 위한 현상적 지반을 내준다.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로 드러난다. 이런 실존론적 근본 현상의 존재론적 마무리는 염려와 우선적으로 동일시될지도 모르는 현상들에 맞세운 염려의 경계 설정을 요구한다. 그와 같은 현상들은 의욕, 동경, 애착, 열망이다. 염려는 그것들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들 자체가 염려 속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염려로의 현존재의 존재론적 해석은 각종의 존재론적 분석처럼 그 해석이 획득하는 것과 더불어 존재론에 앞선 존재 이해력에게 혹은 심지어 존재자에 대한 존재자적인 지식에게도 접근 가능하게 남아있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놓여 있다. 존재론적으로 인식된 것이 공동적 지성 또는 상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공동적 지성을 이것에게 유일하게 존재자적으로만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 낯설게 한다는 점이 우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미 여기서 시도되는 것인 염려로의 현존재의 존재론적 해석을 위한 존재자적 출발점이 부자연스럽게 이론적으로 생각해낸 것으로 현출할지도 모른다. 에어샤이넨이라는 용어를 썼기에 번역어가 현출하다로 택해졌습니다. 전승되고 보존된 인간에 대한 정의가 배제된 채로 남아있다는 점 속에서 사람들이 볼 수도 있을 폭력성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침묵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따라서 염려로의 현존재의 실존론적으로 해석을 위해 염려로의 현존재의 실존론적인 해석을 위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의 존재론에 앞선 확증이 필요하다. 그 확증은 현존재가 일찍이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 밖으로 말했던 식으로 그렇게 비록 단지 존재론에 앞서서일지라도 자신을 염려로 해석했다는 증명 속에 놓여 있다. 이랍 신화에서 인간이 자신을 쿠라로 해석했는데요. 이 쿠라가 염려, 조르게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것이 존재자적인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론에 앞선 존재자적 확증이다. 염려의 현상회로까지 전진하는 현존재의 분석론은 기초존재론적인 문제체계를 곧 존재 일반의 의, 즉 시간에 대한 물음을 준비해야 한다. 획득된 것으로부터 시선을 명시적으로 그 물음에로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실존론적 선험적 인간학이라는
특수과제를 넘어서서 주도적인 존재 물음과 가장 밀접한 관련 속에서 있는 그런 현상들이 되돌아보는 식으로 더욱 철저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현상들은 한편으로 지금까지 해설된 존재 방식들, 곧 용재성과 전재성인데 이것들은 현존재적이지 않은 성격을 가진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를 규정하는 것들이다. 이제는 존재론적 문제체계가 존재를 1차적으로 전재성, 곧 실제성이나 세계 현실성의 의미로 이해하였고 현존재의 존재는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무규정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염려 세계성, 용재성, 전재성 혹은 실제성 사이에 존재론적인 연관의 상론이 필요하다. 이 점은 실제성이라는 개념을 이러한 개념으로 방향 잡은 인식론적인 물음 제기들인 실제론과 관념론의 맥락수에서 더욱 예리하게 규정하는 것에로 이른다. 존재자는 그것들을 통해 존재자가 계시되고 발견되어 규정되는 그런 것들인 경험, 지식, 포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있다. 존재는 그러나 그것의 존재 이해력 같은 것이 속하는 그런 존재자의 이해 속에만 있다. 네, 이 두 문장은 매우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죠. 존재자는 경험, 지식, 포착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존재는 현존재에 의존한다는 것이에요. 즉 존재의 이해력을 갖고 있는 현존재의 이해 속에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는 따라서 개념화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채로 있지는 않다. 존재론적 문제체계 속에서 존재와 진리는 옛날부터 연관되어졌는데 비록 심지어 동일시 되기조차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러했다. 진리가 존재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존재와 진리가 동일시 되기까지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증명되는 것이 비록 근원적인 근거들에 있어서는 아마도 숨겨져 있을지라도 존재와 이해력의 필연적인 연관이다. 존재의 물음의 준비를 위해서는 따라서 진리의 현상의 존재론적 해명이 필요하다. 존재와 이해력의 필연적인 연관이다. 파르메이데스가 존재와 사유는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말 속에서 이미 존재와 존재 이해력으로서의 사유 사이에 필연적 연관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명은 우선적으로 선행된 해석이 계시성과 발견성, 해석과 진술에 의해 획득한 것의 기반 위에서 수행된다. 현존재의 예비적 기초분석, 이것은 제1권 제1편의 내용인데요. 이것의 종결 부분, 즉 제6장 제39절에서 제44절은 다음을 주제로 삼는다. 현존재의 탁월한 계시성으로서의 불안이라는 근본 심정성, 염려로서의 현존재의 존재, 염려로의 현존재의 실존론적 해석을 현존재의 존재론에 앞선 자기 해석에서부터 확증함, 현존재 세계성, 실제성, 현존재 계시성, 진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6장이고요. 1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2편은 현존재와 시간성이라고 해서요. 앞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시간성에 의거해서 다시 반복하면서 해설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시간성에서 해설하는 것이 제2편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제40절은 두려움과 맞세워진 불안에 대한 해설인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낭독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